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미래의 변화의 크기가 큰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시세의 상승분에다가 이 미래의 가치까지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상승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저는 2030이라면 이 투자는 꼭 해보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3040 분들을 위한 이제 채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꼭 그 나이에 한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2030인 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인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기를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돈은 계속 모아야 되고 내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돈을 모아야 되고 계속 사회 초년생 때부터 내가 돈을 모으고 결국에 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전세를 마련하든 내 집 마련을 하든 또 그만큼 또 목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또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니까 이 결혼에 맞게 또 목돈을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건 많은데 여윳돈이 없다 보니까 이 투자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되돌아봐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돈을 모은다고 저는 계속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돈을 모아야지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목표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돈을 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내 집 마련 하나만 하면 나는 그냥 평생에 다른 건 할 필요가 없겠다. 정말 그게 나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 다른 생각들이 계속 나요.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그러면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 좀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집이 이제는 좀 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계속 또 그런 고민들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 시기에 그 소액이라는 돈으로라도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소액 투자라고 하면 이런 2030인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으니까 이런 소액 투자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소액 투자는 비규제 지역, 현재 입장에서 보면 비규제 지역 소도시에서 조금 저렴한 아파트를 이렇게 전세 끼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아직까지 입지가 정말 괜찮은 곳도 유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입지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입지에 대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라면 매수를 하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을 내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미래의 변화의 크기가 큰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시세의 상승분에다가 이 미래의 가치까지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상승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초기 재건축 단지예요. 그러니까 초기 재건축이라고 하면 이런 곳은 아직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지정도 안 된 곳이에요. 그런데 뭐 추진위원회는 있어가지고 이제 추진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정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직 정비구역도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될 때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런 곳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곳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취득세가 1.1%입니다. 1.1%가 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곳들이 매매 가격 자체가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가 있어요. 정비구역으로 만약에 이런 곳이 지정이 됐다면 취득세 중과가 돼요. 그런데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곳들은 여전히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투자금을 줄인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는 곳을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거기서 또 투자금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입지마다 다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곳은 매매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가격이 뭐 1억 4천, 1억 5천, 거의 2억 이하거든요. 이런 걸 내가 매수를 한다 했을 때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도 거의 시세의 60%까지는 대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60%를 받으면 만약에 이 매매 가격이 한 1억 4천 정도였는데 내가 이 시세의 60%를 대출을 받으면 거의 8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8천만 원 정도 받고 우리가 만약에 선대출이 일으키게 되면 조금이라도 전세 시세를 낮게 해서라도 전세를 맞추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정말 4천만 원 정도라도 가능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대출이 일으켰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그 대출금을 이 투자금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전세를 그래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친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라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6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이것이 그냥 재건축이 다 될 때까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좀 장기 투자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초기 재건축인 단지를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뭐 정말 여기가 인근에 재건축이 되었고 그게 잘 이제 진행이 된 케이스가 있다면 저는 더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2030인 분들이 일찍부터 이런 초기 재건축 같은 곳에 투자를 하면 저도 무엇보다도 얻을 수 있는 게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른 분들이 그 시기에 그냥 아파트 투자만 했다고 하면 나는 그것이 아니라 재건축 투자를 해본 거잖아요. 그것도 소액으로 이렇게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건축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때마다 그때 또 내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한 사이클을 다 돌아갔을 때 정말 재건축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마스터하고 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종목을 또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종목을 하나씩 클리어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제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는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자산은 더더욱 빨리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가 좀 더 이런 리스크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가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초기 재건축 이런 단지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내 투자 실력도 키울 수 있고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내 자산도 빨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20대, 30대인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부동산 투자라는 거 어느 정도 자산에 있어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젊은 분들도 내가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가 자산을 불리고 싶어서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조금이라도 조언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소치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